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권 TV 그래티 게임을 애청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곳곳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자, 10월 26일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일이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10월 27일 리커창 전 중국 총리가 급작스럽게 서거를 했다고 하는 이 소식이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27일 리커창 전 중국 총리의 서거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가 임기 내 동안에 어떠한 정책 관련해서 시진핑과 엇박자를 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국내외 할 것 없이 세계 도처에서도 이러한 리커창에 대한 관심을 이미 불러일으킨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월 27일 중국의 관영 매체 보도에 의거하면 리커창 총리가 최근 상하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10월 26일 돌연 심장병이 발병이 되었고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10월 27일 00시 10분 상해에서 68세를 일기로 서거하였다 발표를 하였습니다. 리커창 전 총리는 생전에 특이한 건강상 문제도 없었고 또 나이가 지금 80이 넘은 그 과도한 고령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다들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리커창 전 총리가 재임 기간 중에 시진핑의 정책 방향과 다른 논조를 어떻게 펴왔는지 그 신뢰를 소개함으로써 리커창의 인물됨과 그가 점유하고 있었던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의 위상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2020년 5월 28일 국무원 총리로서 양회 기간 중에 기자 질문에 답변하는 자리에서 리커창 총리는 중국인들의 평균 소득이 연소득을 얘기합니다. 3만 위엔, 즉 한화로 계산하면 대략 한 570만 원 상당인데 6억에 달하는 인구는 월 수입이 단지 1,000위엔, 1,000위엔밖에 되지 않을 뿐으로 이 돈을 가지고서는 지방의 중등 도시에서 방세 내기조차도 어려운데 지금은 코로나 사태까지 겹쳤다는 실상을 공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월 수입이 1,000원이라고 하면 연소득은 12,000원 정도가 되겠죠. 제가 2004년에서 2007년간 북경에서 근무하고 있던 그 중에도요, 시골 농촌을 가면은 한 달에 소득이 1,000원이 아니라 연소득이 1,000원에 불과한 그러한 농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2천만 명이 아니라 대략 2억에서 5억 명 사이 정도가 그러한 농촌에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직접 제 두 눈으로 목격한 바가 있었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이러한 수치를 통해서 국가통계국이라는 곳이 2019년에 발표했던 중국인의 평균 GDP가 10,000불을 돌파했다라는 발표와는 커다란 격차가 있는 수치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수치가 발표되는데 자, 정부에서는 연소득이 $10,000를 돌파한다 그랬어요. 자, $10,000 돌파했으면요. 거기다 작게 잡아서 7원을 곱해버리면요. 7만 인민폐해가 됩니다. 7만 위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지금 3만 원이라고 발표한 것도 리커창이가 답변한 내용이었는데 자, 너무나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총리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쌍왕위엔 한 우리나라 돈 570만 원인데
지금 국가통계국은 자, 10,000불을 돌파했다. 10,000불이면 자, 1달러가 한 7원이라고 인민폐를 잡더라도 자그마치 7만 원이에요. 인민폐로. 그런데 너무나도 큰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대부분의 국민들 또 네티즌들이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진핑은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중국은 전반적으로 빈곤을 탈피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발표가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자, 이런 말을 들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중국 공산당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2022년입니다. 작년이 되겠죠. 중국 경제가 극단적인 코로나 제로 봉쇄 정책과 부동산 위기가 심각해졌고 청년층의 실업률이 인민들의 원성을 야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2022년 8월 16일에서 17일 사이에 리커창 총리는 심천의 한 염전에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개방 정책을 전개해야 하며 황하 그리고 양자강의 물은 역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하였다가 바로 이 관련 동영상이 삭제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가 언급한 말 가운데 황하 그리고 양자강은 역류할 수 없다. 이 말은 개혁과 모태동 노선 간 갈등을 노골화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상당히 매우 깊은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고위층 간의 노선 투쟁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2022년 3월 5일 전인대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끝으로 총리직을 퇴임하는 자리에서 사람이 일을 하면 하늘이 보고 있고 푸른 하늘도 눈이 있다 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바로 누군가에게 한 말이라고 평가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편 총리 퇴임 3개월 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참관 중에 현장 인원들에게 발전의 동력은 아직도 개혁에 있다는 수없이 개혁을 주장함으로써 시진핑에게 최후의 권고를 날린 바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최근에 있었던 리커창 전 총리의 언급과 자, 그의 죽음과 관련해서 중국에 있는 네티즌들의 반응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비바람이 불고 천하대란이 오겠구나. 또 어떤 네티즌은 불가사의하다. 또 어떤 곳은 퇴직한 지 며칠 안 되었는데 죽다니 말이 안 되네. 그래서 또 어떤 네티즌은 죽음을 당했구나. 시진핑 주변 인물도 위험하겠네. 이런 반응. 또 다른 곳에서는 돌연 심장병이라니 고위 인사는 심장병 감시는 하지 않는가. 또 다른 의견 중에는 호요방, 예전에 그 국가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던 후야오방 기억나시죠? 이 후야오방 사망과 같이 불가사의하고 또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러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1989년 후야오방의 사망을 계기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화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가다가 소위 육사 천안문 사태를 야기하게 된 그 계기를 지금 일컫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네티즌은요. 심장병이야 암살당한 거야.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거야? 이런 글도 있었고요. 그리고 물러난 지 1년도 안 돼 사망을 당하다니 중국 정국이 점점 미쳐만 가고 있구나.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고위 인사들이 체포되거나 실종되는 일이 많은 가운데 리커창 총리 역시 사라져 버렸네. 시진핑 노선을 반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감히 말 못하는 소리를 하였으니 이게 당연히 지금 자연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서 불갑을 사망했다.
즉 이렇게 되면요, 우리 한국에서 쓰인 말대로 자살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지금 리커창, 권력의 2인자였던 리커창 전 총리가 과연 갑자기 서거함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중국 내부 정국 변화에 물꼬를 틀 사건이 될 수 있을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아니면 이것이 바로 시진핑의 자승자박의 계기로 승화될 것으로도 생각이 듭니다. 자, 화무 10일 홍요, 권불 10년이라 했습니다. 꽃은 피어서 아름다운 자태가 열흘을 가지 못하고 권력 또한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고대 그리스 로마 때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전 통사를 통틀어 보더라도, 또 대한민국의 여러 왕조의 부침을 살펴보더라도 꼭 부합되고 맞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가 됐든 어떠한 정치 집단이 되었든 욕심을 부리고 국민을 섬길 줄 모르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국민을 능멸하고 업신여기고 하다 보면은 그 왕조 왕권은 무너졌죠. 또 현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정권도 국민을 주인으로 섬길지 모르는 정권,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지 못하는 그 정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늘의 심판이 오고, 또 국민들의 직접적인 심판에 의해서 그 정권이 괴멸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과연 그럼 우리나라는 거기서 예외가 됐었을까요? 아니죠. 예외가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타깝게도요, 지금 무슨 여당이라 그러면서 푸른 눈에 1호 한국인 이뉴한 박사를 모셔다가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나름대로 애들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 애를 쓸 게 아니라 민생을 살피려면요, 다음과 같은 개혁 방안을 내놓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상속세, 증여세, 또 쓸데없이 중국에서 들여온 종합부동산세, 이런 세금들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기업들에게는 법인세를 20%까지 낮추어서 해외에 나가 있던 회사들이 모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마련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담배값, 술값, 그리고 기름값, 가스값, 이런 각종 요금과 생필품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필요한 이중과세를 없애버리면요, 담배값도 현행 4,500원, 5,000원에서 지금 2,000원 미만으로 한 1,700원 내지는 1,800원, 이 수준까지도 담배 가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담배값을 2배 이상 인상시키면서 그로부터 2년 후에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헛짓하지들 말고 정부가 됐던 여당이라고 하는, 즉 정당도 아니고 시민단체 수준도 안 되는 자들이지만 그대들이 정령 정권을 유지하고 싶고 더 많은 의석수를 점유하고 싶다라면은 딴짓거리 할 게 아니라 올바른 정책을 피우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 특히나 서민들의 주머니를, 삶을 돌아다 볼 수 있는 그 여유만 조금 있더라도 정권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몰라도 너무 모르는 지금 대통령 비서실과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한심한 국민의 짐, 국민의 똥, 저쪽에서는 벌써 1호 안건을 갖고 나온 것을 봤더니 이준석이를 복권시킨다, 복당한다라는 말과 함께 거기에 대들고 자빠져 있는 이준떡이라는 아이, 무슨 섹스톤이라고 하는 그 아이의 정말 가정교육도 받아보지 못한 쌍스럽고 천박한 그런 언행이 또다시 뿜어 나오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바로 인근인 중국 공산당의 권력 서열 2위였던 리커창이 갑자기 서거를 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 사항도 있지만 단순하게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반면 교사로 삼아 내 얼굴은 어떠한지, 우리나라의 꼴은 어떠한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움과 현명함이 필요한 때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